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방송합니다. 아들아, 차근차근 쎄 빠지게 가보니까 한 방에 가는 게 더 빠르더라. 예,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지켜봤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일까요? 자, 신혼부부 평균 소득 대구를 놓고 보면요. 한 6,500만 원. 이런 건 뭐 무조건 세전입니다. 세전. 뭐 두당 3천만 원 정도 번다는 가정하에 한번 봅시다. 평균 연령이 초혼 기준으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33.74세. 이것도 만 나이니까요. 남자는 한 35세, 옛 기준으로 35세, 여자는 33세 정도에 결혼하는 것이 지금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소득은 부부 기준으로, 가구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균 연령이 높아진 걸 보면 예전에는 이 밑에 26, 네, 23, 넷, 다섯, 여섯 이런 시절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만 재미나이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예, 과거의 기준으로 27도 늦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지금의 현실은 33, 넷, 다섯은 좀 늦지만 시옷 받침 들어가는 셋, 넷, 다섯은 좀 늦지만 20대 요런 건 늦지만 요때는 괜찮다. 거의 요런 의미로 받아지는 정도. 20대 후반부터 청약 가점을 쌓고 30대에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 정부의 특례 그리고 디딤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 자금이 있느냐? 이게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2.15에서 3.85, 한 2.15 이런 것은 이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이 정도 돼야지. 그것도 10년 정도 대출이기 때문에 이 너무 낮은 금리는 사실 볼 필요가 없겠고 대구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가구 기준으로 한 6천만 원, 뭐 7천만 원 요 정도 잡아놓고 본다고 봤을 때 3.8%, 또 30년 땡길 거니까요. 6천만 원 이하 가구 또 자녀가 있거나 뭐 요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생애 최초를 이용한다. 요때도 또 괜찮은 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 금리는 오늘 찾아보니까 5대 은행 기준으로 4.7%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 1% 정도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각종 우대 금리까지 몇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은 야, 금리가 많이 떨어지죠. 금리가 많이 2%뭐 후반 막 이런 데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 혜택 보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보금자리론 요거는 좀 소득 구간이 조금 높으니까 요것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신생아 특례도 요게 5년 한정이긴 하지만 또 애 한 명 더 낳고 연장, 또 낳고 연장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 신생아 특례의 금리를 보시면 디딤돌 금리 신생아 특례 5년 그리고 5년씩 연장해서 15년까지 되는 거. 이 소득이 제법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괜찮습니다. 시중금리 4.7%라고 말했죠. 그것보다 와 얼마나 싼가요? 뭐 4.7% 정도라고 하니까 평균적인 소득 가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1.5% 정도 싼가요? 거의 1.8% 정도 싸네요. 1.8%. 1%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5억 정도 대출 낸다고 봤을 때 더 뒤에 표가 더 있습니다. 아이고 뒤에 표가 더 있는데 5억 대출 낸다고 했을 때 210만 원이냐 240만 원이냐 이 차이인데요. 금리를 2%는 혜택을 보게 된다면 240만 원이냐 뭐 180만 원이냐 뭐 이 정도까지도 차이 날 겁니다. 180만 원. 원리금을 18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혜택 봅니다. 이 집을 삼으로 해서 어 이 기초연금인가요? 노령연금? 야,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네, 기초연금이 맞는 말이네요. 기초연금급의 혜택을 이 청춘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이건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됩니다. 자, 실거주 한 채는 옳다, 옳다. 투자는 좀 그래, 그래. 예, 이것은 제가 계속 견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대출 금리가 4.7%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뭐 대구에 대폭등이 예상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은 "사실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사실 거면 연락 달라고 하면은 거의 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12월 24 일자로 국민은행 4.7%, 신한 4.7, 하나 4.7, 우리 4.7, 농협은행이 4.4, 4.5 조금 낮네요. 자, 쎄 빠지게 오늘 영상 제목에서 쎄 빠지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예. 제가 빠질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해서 대출 쎄 빠지게 해가지고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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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비싼 집을 사가지고 한 방에 점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들아, 너는 내가 밟았던 이 전철을 밟지 말도록 밟지 말고 이 빠른 길을 가거라. 이런 분위기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3% 금리로 5억을 빚내면 원리금이 210만 원 정도씩 갚아 나가야 되고요. 4%로 금리를 돈을 빌린다면 한 달에 원리금으로 24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2%로 빌린다? 그러면 180만 원 정도 되고 뭐 작겠죠. 확실히 더 작아지겠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한 방에 비싼 아파트를 사버리는 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은 이 좌판을 깔아놓고 이 서부 정류장 이런 데 가면은 관문시장, 그런 데 가면요. 이 버스 정류장 인근으로도 저 고령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뭐 해갖고 쪼매쪼매 농사 지어가지고 할매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기초연금을 주고 난 뒤부터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과거에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이렇게 자꾸 샀던 것들 좀 오래된 것들도 사고 막 이 집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나중에 뭐 안 되면 뭐 자식 주면 되지 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휴 근데 그거 필요 없고요. 자,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너 주려고 사둔 내 집이 안 팔리는구나.' 구축들이 매물이 점점 쌓여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 정책 얼마나 돈을 퍼주고 있는지 그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 이 노년기에 기초연금 단독 가구 34만 원, 부부 합산 54만 원을 받는 이 세대가 가장 많이 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 복지의 피해자는 이 중장년층. 이 중장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도 안 태어나지만 신생아가 태어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이 혜택이 상당합니다. 부모 급여, 그리고 다달이 주는 돈, 육아휴직 급여 등등 괜찮습니다. 어릴 때 돈 줍니다. 청년기가 되면은 또 뭐 집 사는 사람들 막 부터 시작해서 뭐 학자금 대출에도 어떤 이득이 갈 것이고 여러 가지들 있고 청년기도 사실 그닥 혜택은 못 보는 세대고요. 근데 이 돈을 골고루 퍼서 막 이렇게 집 사는데 정책 자금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장장 30년 30년에 걸쳐서 저금리 혜택을 준다는 말은 집집마다 다달이 한 30만 원, 50만 원 통장에 꽂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이가 계속 안정적이라면 근데 결코 이 다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달이 갚아 나가는 것이 3% 금리로 210만 원씩 갚아 나간다는 것이 대구의 아까 신혼부부들 평균 소득이 6,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평균의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제하고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근데 월 220만 원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한 사람 소득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소득은 없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빨리 갈래. 나 빨리 갈래." 이렇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애 낳으면 금리 떨어져. 그래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이런 거 다 하는 거 진짜 전 국민한테 다달이 한 20만 원씩 통장에 꽂아 줘도 될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돈은 자꾸만 풀려나가더라. 자, 대구 아파트 거래량 2,800건, 다음 달 거래량도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12월 달에도 여기 공공법인 거래가 있죠. 공공법인 거래. 요게 24일자 거래고요. 요게 25일자 거래인데 35건이죠. 35건. 자, 요걸 보시면 와, 부산하고 대구하고 거래량이 똑같아? 와, 대구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법인이 샀는 물량이
네, 한 30건 정도 됩니다. 뭘 샀냐? 감삼용궁. 여기에 있는 아파트, 여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한 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가요? 여기 단지. 예, 요거 감삼동 공동주택 아파트 예정. 이게 달서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데인가? 여기인가? 뭐 하여튼 뭐 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사업구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런 것들 뭔가 일이 진행되려고 하나? 아,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빌리브 스카이가 다른 요렇게 요 주봉 뭉태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옆에 인근 옆에 사업장 있는 곳이 최고더라. 사업장 있는 곳이 최고더라. 확장성 있는 곳이 좋더라. 와, 서울 거래량 엄청난데 257건. 이 연말이 되면 요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아, 동대문구가 뭐라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겠습니까? 동대문구가 뭐라고? 이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건 뭐예요? 로프트 129인가요? LOFT 129? 예, 요거를 한 70 몇 세대 또 샀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가격에 요 정도 평수의 직거래다. 그러면 요거는 또 신축이잖아요. 요런 것들은 LH 매입분입니다. 거의 요런 것들 때문에 서울 거래량이 또 많이 뻥튀기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캡처도 해놨었네요. 예. 자, 대구의 거래량은 자, 근래 트렌드로 보면 2,0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트렌드고요. 근데 과거의 트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0건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는 2,700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700건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4억, 4억. 자, 2017년부터 놓고 봤을 때 이때 수성구 오늘 제가 범어동 특집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와, 이때는 진짜 범어동이 뜨거웠습니다. 범어동이 진짜 뜨거웠어요. 다시금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제한점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6억 이상 거래량도 한 400건까지, 어제 380건, 60건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세로는 뭐 요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 달서구 거래량, 수성구 거래량, 달서구 거래량을 뛰어넘기가 힘드네요. 한 번씩 이때는 법인들이 이쪽에 사들였는 물량 때문에. 하지만 수성구 거래량 무진장 치고 나가고 있더라. 자, 오늘의 실거래가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늘 맞나요? 이게 한 번씩 24일자. 여기는 한 템포 늦군요. 오늘은 아파트 미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 한번 봅시다. 요즘 가장 핫한 수성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힐스테이트 만촌 자이르네. 이게 이제 2년차 3년차 접어드는 것들이 이제 손바뀜. 3년차에 손바뀜이 일어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꼭 전세 낀 물량이나 뭐 월세 낀 물량이나 이렇게 걸려들기 때문에요. 범어센터를 부르지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갑자기 1억 뛰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2017년도에 무진장 일어났더라. 을지멘션 그 시절에 뜨거웠던 곳들이죠.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 그 시절에 굉장히 뜨거웠던 곳들 가격이 진짜 말도 못하게 뛰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2014년, 15년 뭐 3억 언더 2014년에 3억 언더에 있던 것이 3억 위로 밟고 올라가는데 가격이 10% 20% 오르다가 갑자기 2015년 4월 달에는 이때는 서울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을 무렵인데요. 이거 타입 평수별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13 기준으로 볼까요? 다시 조금 바꿀게요. 2014년도에 초반까지만 해도 3억 초반대에 거래되던 것이 4억 1억이 뛰었습니다. 30% 뛰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막 13억에 거래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5억, 갑자기 5억에 거래되던 것이 불과 얼마 사이에 갑자기 또 1억이 뜁니다.
그럼 1년 사이에 2억 3 억이 뛰었다는 말은 가격이 40% 50%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2017 년도에 다시 뜨거워져서 7 억, 8 억, 9 억. 와, 과연 지금 방금 거래되었던 고런 것들 뭐 10 억짜리 뭐 거래되던 것이, 예, 자 그러고 나서는 20년 이후로는 갑자기 분위기가 급냉각되어서 예전 가격으로 2019 년도 급등기 전 가격으로 얘는 돌아가 버렸고요. 자 그러면 힐스테이트 황금 L4가 지금 10 억, 1억 올랐잖아요. 10%. 뭐 9 억짜리 아파트가 한 1년 사이에 1 년, 2년 사이에 14억, 15 억이 되었던 것이 그 과거에 엄청난 상승기 때의 느낌이었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제 영상에 그 댓글 이렇게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 댓글 한 두어 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연간 10% 정도 본다. 크게 보면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과거에 한 2년 3 년을 겪어 봤을 때 6% 에서 8%, 예, 제일 잘 나가는 곳들의 상승률이 그러했으니까요. 지금 요렇게 탄력받으면 그거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과거의 폭등기처럼 연간 뭐 20% 30% 이런 시절은 힘들지 않을까? 가격 요 정도까지 보고요. 그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중구보다는 동구가 조금 더 핫해지는 느낌이죠. 동대구역 6억 6천. 그 아래 따는 또 별거 없습니다. 중구도 한번 볼까요? 중구도 제일 비싼 곳 한두 군데 빼고는 또 오늘은 안 보이네요. 뭐 남산 롯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북구 쪽도 볼만하죠. 이쪽도 또 제일 비싼 곳죠. 이 고성동 하총사인가요? 예, 6억. 옛날에 이게 초창기 프리미엄 막 2억 이러던 시절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막 분양하고 이러던 시절, 뜨거웠던 그런 시절들. 그리고 아래 단으로는 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구별로 북구에 오늘 한 건 정도, 동구에도 뭐 한두 건. 월드마크, 월성이 변한 월배 3정, 월배 2차 입학구도 얘가 얼마 전에 5억 7천 거래가 나왔던 거예요. 8천 거래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여기도 뭐 그렇게 핫해 보이는, 요즘에 이름 많이 언급되는 핫해 보이는 그런 곳은 보이진 않네요. 자, 요 정도까지만 시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너무 앞부분 너무 길어졌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